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담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2차 남북회담, 파격적이고 극비리에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일단은 좀 분위기를 한번 평가를 들어봐야 될 텐데 두 분께 일단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번 회담? 네,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예. 한 달도 채 못 된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 파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가운데 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렸다. 예. 불씨를 살려서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본격화하기로 합의를 함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4.27 판문점 예.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냐면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테일의 악마,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려움들이 상존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첫 디테일의 악마가 지금 나온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위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부터 5월 16일 새벽에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순풍에 돛단 듯이 사실 진행되어 왔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북한은 다시 과거의 행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들, 12명 여정호범 문제, 한미 군사훈련 문제,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를 포함한 일부 탈북 그런 민들의 예. 행태를 문제 삼기 시작을 했고 남북관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동시에 북미 관계에도 근본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6.12 싱가포르 회담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한 건 북한이 먼저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위태위태하게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동시에 수면 위로 지금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이 나온 거죠. 예. 그럼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트럼프 측근도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도 심지어 중국도 몰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계관 부상의 25일 오전이죠. 오전에 그 성명,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성명으로 예. 봉합은 됐지만 사실 여지는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의 동력도 흔들리고 있었고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까지 미국으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기의 상황에서 긴박하게 회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결정적인 모멘텀,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외교, 리더십이라고는 사실은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부분은 트럼프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는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친구 간의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좀 격이 없는 만남이 계속돼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북미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의 역할에도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과거에 정상회담 한 번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예.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일상의 친구처럼 만나자 해서 바로 만나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소의 그 군사 연습 등으로 해서 그 정상선언 이후에 갈등이 있긴 했지만
곧바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국면에서 급히 만나서 이 봉합하지 않으면 이 모멘텀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조기에 만나서 사실상 이제 북미 간에 이 벌어진 일들의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2차 북미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 네. 실무 접촉을 위한 여러 제안들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김계관 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그 불만 표시를 예. 하고 미국의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 협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오해를 네.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래 자기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음이 변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예정대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한다는 뭐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 그 남북관계 복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식으로 표현하는 중심고리는 아니다. 지금은 어쨌든 북미 사이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네.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그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된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뭐 리포트에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처음으로 날짜까지 일정을 처음으로 일제히 보도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북한의 의지가 좀 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강한 예. 의지죠. 그러니까 우리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이미 김계관 부상의 편지에도 들어있었지만은 우리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김계관 부상이나 최선희 부상의 거친 언사, 예, 전 그게 원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원인도 아니었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연락을 취했는데 북한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약속이 안 나왔다. 예. 그 말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우성이하게 연락을 안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 표면적이었을 그건 것이다. 뭐냐면 예. 미국이 원하는 답장을 안 준 거죠.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답장을 받지를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초강경의 수를 든 거고, 그러면 그 미국이 원하는 그게 뭐냐면 저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말에 답이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일괄 타결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럼 이게 사실은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보상하겠다는 방식과 이건 북한이 안 받죠. 그다음에 단계별로 쪼개서 그때마다 보상을 받겠다는 북한의 방식, 이건 미국이 안 받죠. 예. 네. 이게 절충된 얘기입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2년 남았죠.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 합의하고 두 번째,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로 쪼개도 좋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장과 보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가장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앞부분에 신속하게 처리하라. 언제? 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이라는 방식인데, 그게 뭐 일각에서는 핵 목록 프로그램 전부, 그다음에 그 농축을 하면 이제 은닉이 쉬우니까 그것을 공개, 그다음에 뭐 기존의 핵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 예. 그리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볼턴이 저는 그 비밀을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북한이 만들어놓은 대륙간 탄도탄 화성 15형, 14형, 그다음에 핵탄두, 핵물질을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공개적으로 북한 내에서 폐기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해냈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분을 먼저 줘버리면 사실 협상의 레버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밀당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득한 것 같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그랬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목록들이 뭔지를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사실은 마중도 안 했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MDL까지 갔는데. 예. 근데 나올 때는 3번이나 껴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도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했는데 2시간의 회동을 통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도출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알겠습니다. 실무 협상에 이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북미 핵심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또 이제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네,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보면 사실상 트럼프 방식에 북한이 동의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방식은 볼턴이 얘기하는 리비아 방식이 아니고 예. 또 그 부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일부를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비핵화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괄 타결,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리적 이유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도 가급적 빨리 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핵화를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시간을 끌면서 제재 압박이 가중되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비핵화라고 한다면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그 비핵화 수순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시간을 늦출 이유도 없다.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의지를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방식에 북한이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지 않겠다고 내밀었는데 과거 같으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강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수그리고 들어오면서 다소 그 자기들의 입장을 완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하는 듯한 김계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건 위임에 따라 나온 것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 지금 큰 틀에서 보면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의미가 있고 대신에 CVIG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 부분만 연계해서 같은 속도로 간다면 북한은 이 협상을 피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좁히는 것만큼이나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실무 협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조율되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이제 일각에서 CVID에 대한 동상이몽이 근본 원인이 아니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그 천하의 미국 CIA의 예. 국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가장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예리한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번이나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네. 그 CVID 간단한 개념을 몰라서 거기서 오해가 있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CVID는 처음부터 합의가 돼 있던 거고요. 다만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프론트 로딩,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시킬 수 있을 만한 조치를 가장 앞부분에 하는, 그러니까 이행의 절차인 거죠. 기본 방향은 합의를 했던 거고 네. 여기에 이견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꾸 뭐 계속 북미 간의 CVID 이견,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못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지금 김계관 부상의 그 해명에 가까운 사과문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저는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신 줄 알았어요, 이 회동을. 물꼬를 풀기 위해서.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거거든요. 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강적 앞에서
사실은 지금 일단 키가 눌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성도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실무 협상의 관건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절차, 신속하게 앞부분에 취해야 될 절차. 그러니까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저건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폐기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나를 신뢰시키고 미국 국민들을 신뢰시키는 조치를 앞부분에 압축해서 해주면 그때부터 보장과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천천히 가도 된다. 자신의 임기 내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실무 협상에서 결과 도출, 그다음에 실무 협상의 신뢰 구축의 관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는 아니더라도 앞부분에 어느 정도 수용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일부라도 있죠. 해달라.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에 또 기대감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에 열릴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또 언급도 했거든요. 남북미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해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순상으로 보면 예.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는 수순이죠. 근데 이제 언제 열릴 수 있느냐, 북미 정상회담과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에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서둘러야 하는데 저는 그 3자 종전선언의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수순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체제안전보장 수순에서 다뤄야 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그 연결시켜야 한다면 시간을 좀 두고 그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가벼운 정치선언 의미에서 한다면 곧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이제 북미 적대관계 해소이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대관계 해소와 또 비핵화와 관련되는 일괄 타결에 해당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수순들은 추후 실무회담으로 미룰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로드맵의 큰 그림은 거기서 그려야 될 텐데 그렇지만 이제 그 수순이라고 보면은 비핵화 수순에 따라서 체제 안전 보장의 수순이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그 로드맵이 작성된 다음에 그 수순 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북한이 이미 선제적인 여러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3자 간의 가벼운 정치선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그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큰 틀의 로드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교환 차원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의 교환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정치선언 차원에서 가볍게 다루고 뒤에서 이제 교환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그 수순에 따라서 그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은 정해진 것 같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3자 또는 4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3자를 말씀하신 걸로 예. 볼 때 최근의 일련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중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지금 그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 지금 한미 연합사와 북한 사이에 이 전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교전 관계가 휴전 관계로 지금 남아 있으니까 요 당사자들 사이에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을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후에 뭐 사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2 남북한과 또
미국과 중국이 보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감이 좀 어느 정도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한미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뭐 기본 입장은 예년 예.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고도의 긴장 국면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도 아마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규모의 조정이라든지 전략자산의 전개의 제한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북한에게 우리도 어느 정도의 당신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향후에 한미 훈련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